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ETF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초보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ETF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하나로 모아놓고 그 종목의 평균을 내서 주가를 움직이게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10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10종목을 평균을 내서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을 모아놓고 평균을 내서 주가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ETF 하면 기본적으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게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자체로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다면 한두 종목이 폭락을 해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나머지 8개, 9개 종목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가지 종목이 전부 다 폭등하거나 전부 다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락폭이 개별 종목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ETF에 대한 기본 정의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종목 코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목 코드는요, 일반적으로 ETF 상품명 바로 뒤에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H 뒤에 보시면 작은 숫자로 314250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화살표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ETF인데 바로 뒤에 보시면 3055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목 코드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종목 코드를 물어보시는 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증권사 앱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종목 코드를 물어보시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라는 상품이 있다고 치면 영문으로 입력하지 않고 한글로 코덱스로 입력하게 되면 검색이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웬만하면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증권 앱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IQ가 2자릿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띄어쓰기를 잘못해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 상품명은 조금 긴 편이거든요. 특히 영문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문과 한글을 바꿔 쓰거나 띄어쓰기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과 한글을 바꿔 써도 안 되고 띄어쓰기까지 정말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 코드로 입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뭐 오타가 날 일도 거의 없고요. 뭐 띄어쓰기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ETF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정말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해외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국내 주식에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미국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미국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뭐 해외 주식에서 검색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국내 증권사에 상장됐기 때문에 국내 계좌에서 원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QQQ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계좌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 나스닥 100이나 QQQ나 거의 동일한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나스닥 100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계좌에서 원화로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QQQ는 아예 해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계좌에서 달러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러로 환전하실 때 요즘에는 증권사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대 환율을 적용해 줍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환율 우대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ETF 총 보수가 어떻게 지급되느냐는 건데, 이건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ETF 가격에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미 매수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입금이 되거든요. 심지어 세금까지 원천 징수하고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ETF 총 보수도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ETF에도 과연 배당금이 있느냐는 건데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ETF에서는 배당금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분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배금 역시 자동으로 재투자가 됩니다. 총 보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되고요. 알아서 그냥 그 가격에 자동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ETF의 분배금은 정말 쥐 코딱지만큼 주거든요.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고배당주 섹터가 아닌 이상은 정말 ETF의 분배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상장 폐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ETF는 상장 폐지가 되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상장 폐지 시세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악은 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장 폐지돼서 돈을 돌려받는 게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 당연히 좋은 ETF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시총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인기가 없는 ETF는 대량 거래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고르실 때는 처음부터 수익률과 시총, 그리고 거래량, 성장성 등을 모두 골고루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ETF의 기본 개념과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거나 종목 분석을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 넘치는 시대라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좋은 ETF를 얼마든지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ETF에 대한 영상을 보면요, 정말 고퀄리티 영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식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전문가 못지않은 훌륭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요, 전문가 일반인 할 거 없이 전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 됐습니다. 공짜로도 고급 정보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돈 주고 리딩방에 들어가거나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받고 종목을 골라준다거나 단기 고수익의 상품을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공을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